나의 보험 상태를 체크해 공정한 평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체크를 소개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안보험 등의 진단비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의 단일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히 분석해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5세대 실손보험 판매 시작되었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이보험 체크에서 실손 점검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해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합리적 보험 설계로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8월 6일 한겨레 뷰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한겨레 정치부 하호영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8월 17일까지 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가 아니군요. 화요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최민희 후보에 이어서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서미화 후보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그리 4번 서미화입니다. 네, 4번 타자라고 이미 4번. 이 말씀 주셨고요. 자, 서미화 후보와 함께 목요일마다 찾아뵙는 두 분입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예, 오늘 박영식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영식입니다. 예, 일단 서미화 후보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질문을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질문 네, 후회받지 않으시고요. 그냥 편하게 아.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네. 방송하고 다르게 또 유튜브 채널이다 보니까요. 네, 네. 네, 더 편하게 네. 중헌 것대로 무엇이 중헌지 말씀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부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뉴스토마토 혹시 여론조사 보셨나요? 오늘 여론조사. 예, 오늘 아침에 나온 여론조사인데요. 제가 안 보여갖고 못 봤어라. 예. 이제. 네. 그 말씀은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서미화 후보님이 네. 3등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네, 네. 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이렇게 네. 순서고요. 저는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 여론조사 추세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네, 네. 네, 3%포인트 올랐고요. 네. 모두가 다 안정권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예, 그 말씀 듣고 계시죠? 이거 예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상은 안 했고요. 기대를 했죠. 네. 그 기대한 순간이 좀 있나요? 여기서부터는 좀 기대할 만하다라고 했던 그런 순간이 있나요? 그 순간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 제가 이 최고위원으로 도전을 할 때는 기대치나 목표치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네, 물론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최민희 의원님이 굉장히 빨리 나가겠다 하고 의원들 사이에서는 입장 발표를 빨리 하셨어요. 예. 직접 들으신 경우도 있으셨다고? 네, 직접 저는 4월 16일 날 들었습니다. 4.16 세월호 행사할 때 제 옆자리에 앉으셨는데 최고위 나갈 거야 하시면서 나 좀 꼭 좀 찍어줘. 나는 나를 찍어줄 사람한테 말해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민희 의원님하고 그 가방이 하실 때 너무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응원해 드리고 저를 굉장히 후배 의원으로 잘 대해주셨던 분이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세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최고위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할 때였고 4월에서 최민희 나가신다고 하길래 그러시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청래 대표님을 굉장히 옹호하고 당선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실제로 그 정청래 대표님을 위해 나오는 것으로 연설하실 때도 얘기하시고 하셔서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정청래 대표님이 또 연임에 나가면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최민희 의원님 나오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최민희 의원님을 상대할 다른 여성 후보 없나?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여성 의원님들이 막 조금씩 하시고 이제 누가 나가라 이렇게 이제 저도 막 어떤 의원님한테 누군가 나가서 같이 좀 상대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했는데 다들 안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누가 나가야 돼? 그랬더니 결국 제 이름이 이제 커뮤니티에서 그 제명인의 마을 이런 데서 먼저 나왔어요. 서미화 의원님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좀
같이 이재명 대통령 편에서 얘기하고 이럴 사람 필요한데 왜 가만히 있냐 여성 의원들 이러면서 굉장히 성토하는 이런 댓글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예. 그 과정에서 누구누구님 하면서 제 이름도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출마의 계기가 되겠는데요. 고민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고민하는 계기. 예. 나라도 나가야 될까? 음.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의원님들하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두 분류가 있었어요. 말리시는 분들. 너무 힘들다 이거는. 그리고 예. 최민희 의원님이 내가 상대하기엔 너무 거대한 인지도나 음. 또 재선이시고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근데 저는 비례고 잘 모르잖아요. 거기다가 또 시각장애를 갖고 있네. 전국구 선거를 하기에 좀 취약하지 않냐. 돈도 엄청 든대요.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현실이니까. 네,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예. 제가 결론을 나가야 되겠다 결정한 게 사실 제가 가진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잃을 것을 염려해서 못 나올 수는 없어 나는. 잃을 게 없으니까. 잃을 게 없어. 예. 그래서 아니 무조건 나는 가면 무조건 얻는다. 예. 인지도를 얻든지 예. 예? 뭐 어떻게든 싸움이라도 싸움은 아니고 도전이라도 해서 예, 예, 예. 그건 아니야 할 수 있는 목소리는 낼 수 있겠다 내가 이제 그런 결정을 하고 도전하는 그 자체는 나한테는 실패는 없다. 예. 지금까지 내 인생이 늘 도전했거든요. 예. 늘 될 것을 계산하고 도전한 적이 없어요 저는. 시각장애는 될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예. 뭔가를 하려고 하면 다 안 된다 그래. 취업도 안 된다 그러고 심지어 대학 원서 쓰려고 하는데도 안 된다 그러고 석사 박사 하려고 할 때마다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내가 왜 안 되는데? 그러면 시각장애를 안 된대. 그게 뭘 근거로 시각장애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안 보여서 안 된다고? 안 보이면 뭘 못하는데? 듣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도전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해보니까 안 된 게 별로 없어. 도전하면 되는 게 더 많아. 예.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런 희망의 네. 메시지를 계속 전달을 해주시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 네, 그렇게 한 거죠. 예. 그래서 결정해서 도전은 실패 없어. 성공 아니면 배우는 것뿐이요. 그래가지고 확 지른 거죠. 예. 네. 그런 계기를 통해서 그 최고위원이 되면 이거 하나만큼은 이루겠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그러니까 최고위원 전당대회 이 과정에서 최고위원이 되기 위한 과정에서 이거 하나는 좀 강조하겠다라는 것들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딱 도전장을 내니까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오셨어요. 예. 근데 제가 잊을 수 없는 말씀이 섬이야. 와 중증 장애인이 최고위원회에 앉아있는 모습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희망이 된대요. 민주당에 이런 역사가 있었냐. 도전 자체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 네. 예. 근데 여성 중증 장애인이 도전하는 이 자체도 우리 장애인들한테는 우리 사회적 약자들한테는 진짜 흥분돼 본다야.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전 예. 지역에서 깜짝 놀랐어요. 다니면 막 한 200명씩 와 계세요. 그 돈 40도가 다 되는 그 사람. 그래서 휠체어 타고 오신 분들 뭐 자녀들 데리고 오신 분들 악수 한번 하려고 내 이름 한번 외쳐보려고 나오신 분들이 진짜 눈물 겨울 정도로 너무 좋아하시고 예. 그래서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와서 진짜 민주당 지도부에서 그동안 늘 변방에서 소리 좀 내보려고 하면 다른 정치적 이슈 때문에 다 덮여져 버려. 예. 지하철 시위가 3년이 지났습니다.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정치가 해결해야지. 근데 정치가 나서서 갖고 이준석 같으신 분들이 혐오, 갈라치기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들과 장애인 쌈 붙이고 이러면 안 되죠. 저는 이거 해결하려고 해요. 지도부에서 교통약자법 반드시 빨리 통과시켜서 지하철 시위 이제 좀 쉬자. 예. 우리 시민들도 쉬고 좀 편안하니. 그래서 장애인이 어디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동이 가능한 시민으로 이동하는 그런 보편적 이동권을 장애인도 보장돼야 되는 이런 거 외치려고 나왔고요. 국가인권이 진짜 안 보여도 눈뜨고는 못 봐버려. 안청호 위원장이 지금도 위원장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80% 이상 직원들이 사퇴를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인권위가 너무나 많이 망가져가지고 윤석열 방어안건 의결하고 지금 그 주요 요직들의 극우 인사들 전부 안 치고 있고 이거 반드시 바꿔야 되는데 인권위법상
징계도 탄핵도 안 돼요. 세상에 이런 인권위원장이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독립기구라는 그 독립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인권위원들은 징계도 탄핵도 전혀 안 되게 돼 있어. 제도적인 맹점이 있는 거예요. 예. 그거 반드시 인권위 개혁법을 통해서 지금 안창호 위원장 예. 인권위 요구하면 안 돼. 집으로 보내셔야 될 분이시라고 예. 나는 생각으로 해서 인권위법 반드시 개혁하겠다. 이게 굉장히 저는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민주당의 중심에서 나오게 하고 그걸 대변하게 할 때 민주당이 더 민주당답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목소리 내려왔고요. 서민 중산층의 그렇죠. 정당이고 사회적 네. 약자의 정당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습니다. 사회적 네. 약자에 대한 대변을 하기 위해서도 음. 사실 우리 서미연 후보님 같은 분이 필요한 것도 맞지만 아마 그걸 다 떠나서 예.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 이제 2년 차밖에 안 됐는데 대통령이 좀 뭐 외로워 보인다거나 대통령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위기감 때문에 민주당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금 또 최고위원회 출마하신 건 아니신지 싶긴 맞습니다. 하거든요. 네. 그거는 지금 공통에 그쵸, 출마하신 그쵸. 분들이라 예,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네. 가장 먼저는 그거였죠. 네. 나라도 나서 갖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일 잘한 대통령 역대급 있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대통령을 흔들고 예. 그 막말을 하는데 일기 지도부 대표였던 정청래 대표께서 그거를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침묵할 수가 있냐는 거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분개했습니다. 그렇죠. 정청래 대표님 제가 존경하고 일기 때 제가 밀진 않았습니다. 1년 전부터. 예. 친하긴 했지만 저는 박찬대 대표를 밀었어요. 예. 원대를 같이 해서 보니까 박찬대 대표 집에도 안 가요. 라꾸라꾸 깔아놓고 그래서 윤석열 끌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지도부가 강력하게 중심을 잡고 예. 그것을 대응하고 그런 과정에서 놀래갖고 내란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얼마나 치열하게 윤석열 끌어내리고 파면시키기까지 그런 박찬대 대표를 제가 어떻게 안 밀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밀었지만 또 정신이 되셨어. 그러면 잘 될 것을 저는 또 기대하고 지지하고 밀어드렸던 거죠. 1년 동안. 예. 법사위원장으로 잘 하셨고. 근데 1년 동안 내란 종식 검찰개혁 슬로건 걸고 하시긴 하는데 정책 대표의 강점이 투쟁하고 지지층 결집하는 데는 아주 탁월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집권 여당의 몫이라는 것은 역할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 지지층만 끌고 어떻게 집권 여당이 됩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끌어안고 포용하는 정책을 해야지 정치를. 첫날부터 이재명 대통령 그 취임하는 그 강화문 행사에서부터 국힘당 지도부 대표하고 악수도 안 하고 탁 이렇게 거절해버리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그때 민주당 지지율 빠졌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예. 그래, 예. 그렇고 예.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은 통합과 포용으로 더 큰 정당이 돼야 돼요. 집권 여당은. 근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갖고 계신 분이 연임을 도전한다는 게 제가 얼마나 걱정됐겠어요. 나라도 나가서 좀 잡아내려야 되겠다. 안 되겠다. 예. 네. 그런 간절함이 늘 네, 보이는 게 특히 있습니다. 연설에서 보이고요. 네. 혹시 어제 토론회 말씀 좀 들으셨나요? 어제 토론회가 더 격렬하게 한번 부딪혔습니다. 특히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 관련돼서 지방선거 결과, 네.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돼서도 우리 서 후보님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여전히 그것이 이 결과적으로 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쟁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지방선거 결과를 왜 외신 결과 가져와가지고 이겼다고 한대요? 외신이야 당연히 수치로 보지. 16개 지자체 중에 12대 3을 이겼지. 외신이 볼 때는. 근데 우리 민주당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면 내부에서 치열한 비판과 평가를 통해서 다음 선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서울시장 선거 내년 4월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런 오세훈 시장 이렇게 될지 우리는 예측했잖아. 그렇죠. 선거할 때부터. 예. 근데 그 말 한마디 않고 오세훈한테 내준 선거 내년 4월에 또 있을 수 있는데 예. 이대로 우리 이겼어 이대로 가면 이길 것 같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내부에서 치열한 평가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이서 왜 이기지 못했지? 영남을 확장할 수 있는 경남에서 왜 못 이겼지? 서울과 경남 못 이겼잖아요. 이것에 대한 치열하고 뼈아픈 평가를 통해서 다음 이기기 위한 전략을 세우자는 거거든요. 예.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게 돼야 28년 총선도 제대로 전략을 세우고 기획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의
존재 이유는 정권 창출이야. 권력 정치예요. 네. 예, 그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 이런 메시지도 냈네요. 2차 토론으로 게임은 끝났다. 대통령 발의 무지, 무능, 배신, 해명도 못했다. 뭐 이런 메시지도 냈는데요. 뭐 신인규 변호사님도 혹시 뭐 그 질문 뭐 드릴 게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 정청래 후보의 저런 메시지 내는 걸 보면 약간 음. 자기 소개하는 거 아닌가. 지금 보면은 대통령 발의 무지무능을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정청래 후보가 좀 메시지 내는 게 지금 굉장히 좀 꼬여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서미아 후보님 의견에 100% 동의하는 것이 결국에는 집권 여당이면은 대통령과 국민을 빼고서는 논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통령께서도 이번 선거는 사실상 승리가 아니다. 2, 3일 동안 정말 표정 관리가 안 됐다라고 이미 국민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무슨 해석이 붙거나 왜곡이 들어올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국민들께서도 민주당이 잘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대통령 지지율도 높았는데 선거 패배하고 나니까 갑자기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이 국정 동력을 그렇죠. 못 얻었다는 반증인데 외신 끌어들일 필요 없고 인식과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에게 또다시 지휘봉을 맡긴다? 이거는 제가 비유했는데 홍명보 감독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그분한테 지금 차기 월드컵 지휘봉을 또 맡기는 거랑 똑같다. 예.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사실상. 신인규 의원님 딱 내 마음에 들어. 나 처음 봤는데 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저렇게 또 표현을 잘하시는지. 아 그리고 저 하나만 저는 예. 서미아 후보님 오늘 개인 나오셨으니까 예. 하나만 좀 의미를 더 부여하면 저는 이제 기회다원주의 모델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기회다원주의 모델이 뭐냐면 각자 서 있는 위치에서 이제는 입체적으로 각자의 처지에 맞게 정치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길을 열어주는 걸 전 기회다원주의 모델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는데 예. 정치권에서 청년 여성 장애인들은요 늘 선거 때만 되면은 소비되고 사라져요. 한 번 이벤트용으로만 하는 이런 문화적 악습이 있는데 저는 서미아 후보님께서 비례대표 1번으로 들어오셨잖아요. 네. 거기서 지도부까지 선출직으로 들어간다? 이거 대한민국 정치사에 굉장히 남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속 가능한 이런 정치, 이런 기회다원주의 모델을 여는 데 있어서도 저는 우리 4번 타자, 우리 서미아 후보님이 큰 역할 또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저는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이제 전당대회 레이스 과정에서 예. 이 지방선거에 대한 승리 패배 이 규정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과거에 후보께서 하신 말씀을 좀 따와서 좀 반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제 기억으로는 사전투표날 인터뷰로 기억을 하는데 일찌감치 투표를 하시면서 서울에서 이기면 다 이긴 거라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근데 이걸 반대로 뒤집어 보면 서울에서 진 거면 다 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외신에 대한 부분도 아까 서미아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찾아보니까요. AP통신에서는 핵심인 서울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유리한 환경이었다면 서울은 이겼어야 된다라고 보도를 하고요. 아사히 신문도 뭐 16곳에서 12곳이 민주당이 승리는 했지만 수도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어떤 승리가 퇴색됐다라고 보도를 하고요. NYT 같은 경우에도 이 대통령에 대한 리더십을 묻는 국민투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승리는 했지만 서울 결과가 결국에 실패로 돌아갔다. 이제 이런 보도들이 많아요. 예. 외신을 일반화해가지고 승리했다고 규정짓는 것은 사실상 거짓말이죠. 어렵다. 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예. 인용해야 될 거 봅니다. 지금 외신 말씀하셨으니까 외신을 언급한 분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예, 최민희 후보 관련돼서 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사실 뭐 1차 순회 경선 때 그 발언 도중에 벌어진 일로 네.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예, 커뮤니티에서는 아직도 좀 논쟁 중이고요. 동영상이 화제가 된 것은 패싱 논란이다라고 해서 저도 알고리즘이 있어서 저도 봤는데 서미아 후보 앉아 계시고 그냥 인사를 하고 지나가지 않는 장면 이것도 지금도 논란 중이고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이 모두의 민주라는 단체 창립식인가요? 네. 그때 그 장면, 그러니까 최민희 후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네. 악수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떠셨나요? 그 이후에 혹시 두 분 간에 좀 대화가 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패싱하고 또 제가 연설할 때 뭐 아니요 하시고 이런 것은 저는 전혀 그 당시에는 감지를 못했고요. 안 보여서. 예. 그래서 우리 동생이 전화 왔어요. 그날인가. 그래요? 처음으로 언니가 안 보인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게 보이고 인지가 되면 연설을 하면서도 좀 방해 요소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뭐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는 이런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좀 역으로 저한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보여졌는데
저는 사실 이 지도부를 뽑는 것은 개인을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유명한 사람 뽑는 자리도 아니고 누가 어떻게 민주당의 지도부로 들어와서 지금 현안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온 팀이 돼서 뒷받칠 것인가. 그리고 그 지도부는 민주당의 또 얼굴이고 평가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리더입니다. 예. 그렇다면 태도, 말 한마디도 그런 걸 인식하면서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를 뭐 패싱하고 저를 비하고 이거 이전에 예. 그것이 전체적인 민주당의 전면적 모습으로 평가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원들만 네. 아니라 국민들이 보고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으로 좀 읽혀집니다. 그렇죠. 예. 국민들과 당원들. 그래서 저는 정말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최민희 의원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 굉장히 유감이었는데 어디 방송에 가서 또 사과하시면서 제가 정청래 대표를 모욕해서 자기가 좀 그랬다 이렇게 표현을 그런 하시는데 언급도. 개별적으로는 사과하신 적은 없고요. 아, 그래요? 이제 얼마 전에 경기도 그 방송에서 토론회 했거든요. 예, 우리 맞습니다. 후보들. 그때 예. 제가 갔더니 먼저 와서 가운데 앉아 계신다고 우리 비서관이 말해요. 제가 먼저 가서 악수를 청했어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예. 굉장히 개면적이 하면서 이렇게 또 막 하시는데 뒤에서 누가 언제부터 그랬대 이렇게 또 막 하더라고. 그쪽에 어떤 의원님이. 그러니까 우리 제가 이제 가서 악수하니까 예. 저는 뭐 다 악수해요. 예, 예. 내가 먼저 이렇게 저는 만져봐야 인식을 하니까 특히 그렇죠. 악수를 하거든요. 예. 그랬더니 최민희 의원님이 이제 그때 이제 일어나셔서 아유 우리가 뭐 역할 때문에 그렇지 뭐 원래 친해 이렇게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잖아요. 근데 역할 때문에 그런다는 건 전 동의할 수는 없어요. 예. 제가 김민석 후보 당선시키러 나온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하다 보니 지향점과 그걸 상의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예. 이재명 정부 지켜야 돼. 저는 1차적으로 정태 대표님 또 하면 안 돼. 이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 역할은 명확합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칠 수 있는 지도부를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이제 공방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 최민희 의원님께서도 좀 전반적인 지도부로 리더십을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좀 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 정도 드리고요. 근데 이제 네. 가장 중요한 게 네. 지금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노선이 같느냐. 그러니까 네. 이재명 네. 정부의 노선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본질이죠. 그렇죠. 예. 그게 예. 저는 이제 실용과 포용으로 네, 저는 네, 잡고 그렇죠. 있는데 그게 네. 이제 결국에는 확장성과 연관이 되고 또 집권 맞습니다. 여당은 무한 책임이기 때문에 신뢰감과도 연동이 되거든요. 예. 그럼 이 확장성과 신뢰감은 이 정청래 후보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맞습니다. 네. 행동으로 책임을 안 져요. 음. 그러니까 말로만 책임지는 것도 공허하고 말로도 책임 안 지면은 정말 국민들이 지탄하거든요. 근데 네. 우리는 국민들은 특히 여당은 행동으로 책임져라. 일로서 결과로서 국민들의 삶을 낫게 만드는 걸로 책임을 지는 걸로 평가받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지난 1년간 정부가 야당을 설득하는데도 힘든데 여당 지도부 설득하느라 그렇게 힘을 뺏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야말로 정말 이재명 정부와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지도부가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이 언행 불일치가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손정인 대표님. 최근에도 노무현 정신 계승하신다고 해서 제가 지적했거든요. 연설에서. 노무현 정신 계승 중에 계승을 하려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야지. 어떻게 지도부의 대표직 갖고 계실 때 유시민 작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걸 놓고면 할 수 있냐. 예. 정말 아까도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분개한다고 했는데 정말 유시민 작가 같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필패론 얘기하시고 무슨 썩은 냄새 이렇게 그 뒤로 이 유튜브 산상에서 이재명 대표를 더 우리 대통령을 말도 안 되는 모욕과 또 비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폄훼나 이런 것들. 흔들기가 근거 없는 흔들기가 더 있었다. 심각해진 거예요. 예. 책임져야 돼요. 책임지세요. 유시민 작가, 정청희 대표님. 책임지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주셔야지. 그런 말 한마디 못하면서 뭘 대통령을 지킨다고 하십니까? 호남 얘기가 나와서 저도 꼭 예. 궁금한 게 네. 정청래 후보가 SNS에 올린 그 게시물이 있어요. 근데 그 제목이 응답하라 호남인들이요. 영남 깨시민들이 호남으로 갑니다. 이제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송영길 후보도 그렇고 여러 이제 지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영남 시민들만 깨어 있고 그 깨어 있는 시민들이 호남으로 간다라는 것은 호남을 마치 이제 계몽이 필요한 존재라고만 인식하는 거 아니냐. 요게 이제 첫 하나가 있고요. 그게 송영길 후보가 직접 낸 메시지. 네, 그리고요. 예, 두 번째는 자꾸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특히 이제 노3호를 지금 소환하는 작업을 정청래 후보 측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또 서미화 후보님께서 또 호남인으로서 이제 이런 상황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예. 우리 호남은 이전부터 정말 이 민주당 당원이 많기도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정치가 어떻게 가야 된다, 민주당이 어떻게 간다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호남은 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청래 대표님 그렇게 아무리 글 쓰셔도 우리 호남인들 다 알아요. 이재명 정부 성공이 우리 호남인의 꿈이고 소망이에요. 이재명 정부 성공이야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할 거 아닙니까? 예. 호남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지역균형 발전을 외치면서 실제적으로 대기업들 유치시키고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한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네, 예, 없었습니다. 우리 호남민들, 호남 당원 동지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전에 정청래 대표님 그런 발언이 이전에 호남 민심이 정청래 대표 쪽으로 더 이렇게 있었던 걸로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지금 바뀌고 있는 분위기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좀 불안 요소로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우리 호남의 민심은 정의입니다. 정의. 예. 의리가 아니라. 예. 정의입니다. 의리가 아니라 정의다. 네, 정의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우리 예. 정청 대표님 자꾸 가급하시고 그러니까 예. 우리 민주당을 젊은 세대들이 꼰대 정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로 좀 갑시다. 미래 제시하고 우리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가 통합이고 하나 돼서 이렇게 가야 한다. 예. 같은 목소리 내시려면 그렇게 좀 내시면서 아닌 것 같으면 좀 중도 사퇴하셔도 저는 절대 환영합니다. 진짜. 예. 아니 근데 벌써 진짜 시간이 다 돼서, 지방균형 발전을 네. 구체화한 이재명 정부의 네. 지방 주도 성장이잖아요. 네, 네. 이건 서울에 있는 시민들도 찬성해요. 저도 서울 시민이지만은 예. 네. 서울도 이제 과밀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될 수가 없고 이 도시가 네. 네. 더 이상 성장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 국토를 고르게 써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는 지방이 우리가 어떤 시의 대상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주도를 해라. 지방에서. 이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아주 공감되는 그런 예.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정청래 후보 자꾸 의리 얘기하시고 과거 얘기하니까 저는 딱 하나만 언급해 볼게요. 예. 하나만. 네. 사례 하나만. 아니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 그 노무현 정권을 흔든 게 내부 세력이거든요. 예. 그때 뭐 FTA나 뭐 이라크 파병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노무현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다 안 하고 대통합 민주신당까지 만들어가지고 당을 깨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집권 여당이 박살을 냈다 그래요, 정부를. 그럼 박살까지 냈던 과거가 있으신 분이 예. 의리를 운운하면서 지금 본인을 맞습니다. 좀 설명하는 것은 예. 본인이 살아온 삶과는 너무 좀 괴리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좋습니다. 그런 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은 1시간으로도 부족한데 인터뷰 시간이 이 약속된 시간이어서 벌써 마지막입니다. 아, 그래요? 혹시예요? 예, 네. 지금 시간이 다 됐고요. 박인식 평론가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딱 10초 잽니다.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제 예. 개인적으로 제 예. 개인 방송에도 그랬고 네. 다른 방송에 나가서 네, 이 연설을 기준으로 보면 예. 서미화가 수석이다. 예, 뭐 더 비교할 게 없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심지어 김민석 후보조차 위태롭다. 예. 아니, 연설 연설 기준으로. 과찬입니다. 아니,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금 궁금한 게 뭐 물론 이제 인권 운동도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예. 지금 시청자분들이 아마 그거 궁금하실 거예요. 네. 서미화 후보님은 연설을 따로 배우신 적은 뭐 없을 것 같은데 예. 원래 연설이 타고나신 건지 아니면 과거에도 연설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그렇게 예. 그런 어떤 절절한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연설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소요소에 들어가는 이 호남 사투리, 전 너무 아, 좋습니다. 그렇죠. 예, 필요합니다. 예. 제가 방공 운변대 출신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대회 출신이시고. 야, 이거 선수시네요. 네, 저도 중학교 고3 때까지 운변해가지고 네. 진짜 연설가셨네요. 네. 예. 네, 배운 적은 없고 혼자 개발하면서 운전을 했는데 예. 단독입니다. 네. 뷰리핑 단독. 네, 자, 이제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포부로 임하실지 마지막 말씀 듣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정말 저는 평생을 장애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에 맞서서 세상을 바꾸는 일에 앞장서 왔거든요.
정말 때가 왔습니다. 민주당을 바꿔야 될 때 제가 전문입니다. 바꾸는 일, 구태를 새롭게 하고 아닌 것을 제대로 정상화시키는 일,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치는 일, 이런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데 꼭 서미아가 필요합니다. 저를 꼭 최고위로 보내주시고요. 유명한 사람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지도 싸움 하고 있는데요. 제 인지도 좀 알려주세요. 서미아도 TV가 있습니다. 서미아 TV 있는데. 예, 서미아 TV. 네, 거기 들어가면 제가 2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의정 활동했는가 다 보입니다. 제가 300명 의원들 중에요. 1년 만에 의정 대상을 받은 실력가입니다. 야. 네, 눈이 안 보이니까 걱정되신 분들 계시다 하던데 편견입니다. 저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꼭 기호 4번 타자 홈런 투자 서미아를 꼭 최고위로 보내주시고 확 밀어갖고 순위도 좀 바꿔줘 보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후보님, 저희가 오랜만에 동접자가 4,000명이 넘었습니다. 아, 네,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예. 네, 오늘 가시고 네, 또 즐거운 축하의 아. 소식 갖고 다시 한번 네. 만나뵙기를. 아니 멤버가 너무 좋습니다. 나 이런데 오고 잡어. 아 진짜. 자주 오세요. 뭔가 맞아야 티키타카도 되고 예. 신도 나잖아. 오늘 예. 신이 나가지고 말을 예.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 아닙니다. 네, 예, 예. 부탁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심히 예, 조심히 계단이 좀 많아서요. 예. 좋습니다. 나의 보험 상태를 체크해 공정한 평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안보험 등의 진단비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의 단일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히 분석해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5세대 실손보험 판매 시작되었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이보험 체크에서 실손 점검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해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합리적 보험 설계로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